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500만 원대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문의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아직도 키로수 많은 차, 그리고 사고가 어느 정도 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금액을 주실 때 낮은 금액으로 한 단계 높은 차를 보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런 차는 조금 이제 애로가 있고 판매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 줄 게 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저한테 방문을 안 주실 때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말로써 근거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때 굉장히 좀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차들을 다 보여드리고 좀 태워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타보면은 후회되실 게 뻔하다는 거를 근거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현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중고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좀 될 텐데, 차들을 매입할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사진 보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뭐 해서 뭐 조금 가면은 뭐 카이스토리 조회라든가 보험 개발원 뭐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갖고 뭐 리프트 띄우고 이런 걸로 하더라도 뭐 차를 전반적으로 다 100점으로 100% 알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예전 느낌으로 해서 10가지 정도 이렇게 안내도 한번 해드려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게 유튜브를 보시고 지식들이 이제 많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으신 경우도 있는데, 다 떠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50%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세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를 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지정한 전문적인 시세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나라 그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중고차 딜러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정확히 공인된 사이트라고 알려주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SK 엔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제 지인들도 이렇게 이 차 봤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뭐 보면은 뭐 금액이 딜러 전산에 안 걸려 있는데 SK 엔카 같은 경우에 금액이 또 걸려 있고, 이거는 허위 매물이거든요. 거의 허위 매물이 아니라 이거는 작업용 차다. 왜냐면은 딜러가 전화하면 팔렸다 그러고 손님이 전화하면 있다 그러고, 그럼 뭐겠습니까? 다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겠죠. 아니, 딜러가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고차를 거의 10년 동안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얼굴 내놓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설마 뻥을 치겠습니까? 제 경험과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으면 알려드렸지. 그래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게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SK 엔카 작업용 차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특정 지역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매물들이 엔카에서는 작업용 차를 수없이 많이 봤다라는 거를 안내를 또 해드려 보겠습니다. 무조건 그 지역은 걸러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보다 저렴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른 매물도 봤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 이 차가 좀 많이 싼 것 같다, 그런 거는 애초에 그냥 느낌이 조금 그런 거는 좀 버리고 싶은데, 그분들도 다 아실 텐데 막상 접해보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500만 원대 차량의 적정 시세는 어떤 건지 제 생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니겠죠. 어떤 분은 이 가격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내놓고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나중에 판매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오면은 그것만큼 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팔고서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만 타실 수 있다면, 만족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분이 오셨을 때 100분이 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액이 항상 좀 애매하게 준비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접할 때는 이 가격이 안 맞는 금액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는 커트라인이 좀 예산 한정 범위가 또 있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항상 여유 있는 예산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한 생각나는 대로, 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주의사항을 과거 버전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는 게 한 개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를 하는 딜러도 남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인의 능력이라고 말하더라 이겁니다. 과거 작년 2019년 9월인가 10월인가 아반떼 AD를 구매하시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가 제가 뭘 했었는지 전화를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시는 동선도 서울에서 인천보다 서울에서 부천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부천 유튜브 모 업체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반떼 AD를 봤는데 다행히도 제 사이트에서 염두에 두셨던 그 매물을 그 딜러한테 보여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유튜브 딜러한테 뭐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렸던 차인데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딜러 전산에 1250에 원래는 올라와 있었었는데 1450에 200만원씩이나 비싸게 구매하실 뻔했고 1금융권을 사용을 전체를 못 하신다 라고 안내를 받으셔서 1금융권 신한마이카를 반, 그 다음에 2금융권 캐피탈 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는 대충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25에서 한 4, 50만원 선이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는 딜러들의 수수료 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70만원, 아반떼 AD를 구매하는데 무려 70만원씩이나 받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 가격, 뭐 이전비 이것저것 다 떠나서 모든 거를 200만원 눈탱이를 쓰실 뻔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70만원씩이나 받았다면은 거의 230, 40 정도의 눈탱이를 당하실 뻔 했는데, 이거 아니었는데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딜러 전산을 환경 설정을 보여줬는데 그게 0이었대요.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면 거기서 거짓말한 걸까요? 결국에는 저한테 오셔갖고 1450만원에 구매하실 뻔한 거를 1230만원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셨고, 제 영상 아반떼 AD 편을 보시면 그분께서 직접 후기도 남겨주신 게 있는데 절대 광고 작업 그런 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이제 큰일 날 뻔 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잘 타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잘 타고 계실 거예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했었으니까. 여하튼 유튜브 업체들이 전부 다 정직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아무리 얼굴 속에서 신뢰가 느껴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절대 100% 신뢰, 믿음으로서만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뭐 100번, 1000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차 구매할 때 반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그분과 같이 시세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만 잘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딜러 전산을 보더라도 환경 설정을 건드려서 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말씀들을 잘 안 하십니다. 저희 딜러 전산 환경 설정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좀 웃음기 껴갖고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보여줄 딜러가 떳떳한 딜러라고 한다면 다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환경 설정을 건드리는 딜러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던 거는 다른 데 갔다가 오셨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요.
아직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그 업체들 몇몇 군데에서 제가 다른 데 갔다가 환경 설정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저한테 오셨던 분들이 5분 이상은 됐습니다. 다 업체들이 각각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 건드려서 금액 조작할 수 있으니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딜러 전산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 차량 혹은 두세 대 정도를 미리 판매할 차를 정해놓고 그 차량의 가격을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대 내지는 두세 대 차량만 환경 설정을 올려놨을 수도 있다. 금액을 올려놨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라고 한다면 뭐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렇게 은근슬쩍 올려놓고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 차량 혹은 두세 대 차량을 금액을 올려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한 대씩 소개해서 이제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 뭐 깨끗하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몇몇 유튜브 딜러들에 대한 정보도 좀 이제 들려오는, 그리고 또 제가 접하거나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할인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산을 통해서 쭈루룩 시세 비교를 해보면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렴한 차도 몇몇 있겠지만 저렴하지 않은 차도 많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쳐서 이렇게 좀 비싼 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고치고 안 고치고는 소비자분들의 선택으로 맡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유튜브 특성상, 그 채널 특성상 좀 고치고 판매하는 게 클레임도 하자 문제도 이렇게 안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근데 모든 차를 다 고치고 파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모든 차가 다 시세보다 비싸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차는 고쳐갖고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어떤 차는 고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금액을 정해놓고 55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600이라는 금액에 올려놨을 때 50만원 할인해갖고 판다. 원래 550만원도 시세를 비교해보면 비싼 건데, 뭐 600만원인데 뭐 550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할인이 아니고 원래 550만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비교해보면은 금액이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교해보면은 저렴한 게 껴있을 수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께서 시세를 비교하는데 애를 먹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고 애로를 느끼시고 하기 때문에 딱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좀 답답할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실제 실매물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세를 보니까 그렇게 눈탱이도 아니고, 게다가 또 직접 해당 차량을 눈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차를 또 영상에서 또 나왔으니까 그 차를 갖고 싶은 호기심이 또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비교해보면 더 저렴하고 좋은 차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차를 할인해준다는 그런 멘트를 믿으시고 구매를 하신다는 거는 원래 그 차는 비싸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간과하시고 시세 공부를 포기하시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그 해당 업체를 까는 건 아닌데, 대부분 차량들을 보니까 다 금액들이 비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금액이 있으면은 좀 여기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금액보다 영상을 보니까 더 비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딜러 전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제 사이트 클린카드.com을 보시면은 모든 차량들이,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차량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바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 사이트에서도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 보실 수가 있고, 비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를 직접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5번째죠. 이제 시세를 공부하기가 까다로워서 포기하실 때가 그래서 많다라는 겁니다.
K카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딜러 전산과 연결되어 있는 제 사이트 cleancars.com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위에 주소창에 다 지우고 한글로 cleancars 영어로 com 치시면은 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홍보를 하는 입장이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SK엔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카를 보시면은 좀 시세 비교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SK엔카의 허위 매물이 급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허위 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K엔카 지금 여기 490이라고 나와 있는 이 차량이 딜러 전산에는 이렇게 상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금액을 아예 걸지 않은 거죠. 하지만 딜러 전산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금액을 안 걸었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딜러가 팔지 마세요, 제가 팔 거예요 라는 의미보다는 작업용 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확률상 다른 딜러들이 같이 팔아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판매 속도가 다른 딜러들이 같이 판매한과 차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직접 판매하는 그 속도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상담이라는 자리에 금액이 메리트가 있는 금액으로 걸려있다 라고 한다라면 빨리 팔립니다. 근데 비싸게 팔려고 상담이라고 해놓고서 올렸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싸요. 쌉니다. 금액이 490만원. 이 얘기는 이런 차가 그리고 또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매매단지에서 많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딜러가 전화했을 때는 차가 팔렸다 그러고 손님이 전화했을 때는 차가 있다 그러고 그런 거라면은 어떤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팔렸다 라고 계약됐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손님이 전화하면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까? 꿍꿍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쪽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엄과 크루즈를 보고 가셨던 분께서 젠트라를 무려 200만원 넘게 비싸게 구매하셨던 장소가 이 매매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증언을 들었던,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매매단지가 이 매매단지였습니다. 물론 이 매매단지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엔카 작업을 하는 단지가 보통 90% 이상이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조건 걸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정직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 매매단지를 무조건 걸러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 정직하신 분들이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입장을 바꿔본다면. 내가 입장을 못하러 바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좋게 생각하자면 분명히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들 이 단지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단지에서 그렇게 엔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놈들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인천, 부천 지역을 까는 유튜브 딜러가 계시는데요. 사실 인식이 여전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냐? 사람들이 잘 모르셔요. 네, 인천 지역에, 인천, 부천 지역에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뭐 수원, 용인, 뭐 다른 지역들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가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준비가 되면은 통화했던 내역이 있긴 한데, 수원에 가셔서 차는 있었는데 다른 차로 보셨다 라고 해서 구매는 안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딱 들어보니까 허위였어요. 이렇게 SK엔카 보시고 작업 매물 보시고 가셨다가 그 차는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차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튼 다른 지역도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눈탱이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90%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이 인천하고 부천입니다.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주위에 당하셨던 분들 찾기가 구매는 안 하셨는데 거기 가서 고초를 겪으셨다. 이리저리 뭐 뺑뺑이 돌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을 분명히 한 달이 아니면은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인천, 부천에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근절, 빵프로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천, 부천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긴 한 건데, 인천, 부천에, 너무 여기 안에서만 고정관념을 갖고 인천, 부천 아니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다른 데서는 안 당하시느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눈탱이를 당하시냐. 많은 분들께서, 매물을 직접 고르시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딜러도 아니시고,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 평생 처음, 이렇게 매물을 구매하시려고 차를 이렇게 시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차 사고 싶은데 요거 어떨까?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마음을 뺏겨 버리시면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세를 공부했을 때 이 연식과 이 색상, 이 키로수, 이 정도 무사고 차량의 시세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마음을 뺏길, 키로수는 좀 있는데 이 차가 좀 괜찮아라는 거를 마음속에서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좀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심지어는 제가 손님분들께 구매하실 후보 차량을 실제 만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을 때 팔렸다 라고 듣는 차가 방금 팔렸다. 아니 딜러한테 후라이를까? 있는 거 보면은, 와, 이거는 뭐 상담으로 해놓건 뭐 금액을 걸건 작업차가 많구나 라는 거를, 옛날에 없었던 증상인데 이렇게 엔카 작업하는, 법에 작업하는 KB 차치차 사람들이 사이트도 많구나 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를 느끼는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좀 골마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을 직접 고르시기보다는 적정 시세에 맞춰서 금액을 준비를 일단 하시고, 막상 방문을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났다고 쳤을 때 같이 1번, 2번, 3번을 고르셨을 때 다 그게 허위는 아닐 겁니다. 다 작업용 차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고르시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이제 저렴한 것도 일단은 픽을 해보고, 일단은 골라보고, 그 차를 보러 갔을 때 그 차가 진짜 있고 그 차가 괜찮다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일단 여유 있지 않은 선에서 너무 그 차에만 예산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렴한 차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금액을 왜 맞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렴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사는 게 낫지. 저렴한 게 있어, 거기에만 맞춰, 나는 그 위에 금액으로 사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저도 손님도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지인 딜러들도, 예를 들어서 주위에 아시는 딜러분들, 지인분, 친구, 친척 다 한 분쯤은 있으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과 이제 거래를 해봤을 때 그런 분들도 생존을 위해서 한 달에 차를 4대, 5대 정도밖에 판매를 못 하시기 때문에 생존을 하려면 한 분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남겨야 되고, 심지어는 버릇처럼 200씩 남겨먹는, 300씩 남겨먹는 그런 지인들, 친구들, 뭐 친척이라고 한다면은 2, 300 정도는 못하고 50에서 100 정도는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음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차라리 해주는 게 낫다. 문제가 안 생기면 라는 이제 말들도 제가 중고차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었는데요. 여하튼 유튜브를 하는 접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지인이든지 친척이든지 30만 원만 남기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안 보시는 제 주위 지인분들, 친척분들은 제가 어떤 딜러라는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데서 구매하시는 지인분들도 계시고 친척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저랑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 같이 나온 친구도 다른 데서 제가 유튜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다른 데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 보면은 중고차 인식이 꽤 많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과거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너무 흉흉하게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뭐 이렇게 거래를 못하게 되는 점도 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눈탱이를 쳤던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점은 제가 이렇게 사례를 동료 딜러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제 사무실 말고 다른 동료들과 예전에 과거 동료들과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남겨 먹었던 그런 이제 동료들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 하긴 합니다. 여하튼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손님 입장으로서는 그건 아니죠. 여하튼 요즘같이 유튜브로도 뭐 여러 플랫폼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긴 한데 시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는 거라서 제가 K카, 엔카 직영몰인 K카가 시세보다 좀 비싸긴 한 경우도 있는데 가끔 이 매물은 딜러 전산에서 찾지 못하는 저렴한 매물인데 이런 차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이제 좀 비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좀 보증 프로그램 뭐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이런 프로그램이 뭐 책임은 누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하정우 씨가 광고를 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보증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셨을 때 가능한 거고 어차피 한 달에 2,000km 중고차 보증해주는 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여하튼 다른 차 비슷한 모델로 돌아가지 않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SK 엔카 뭐 특정 지역이 좀 유명하긴 한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작업용 엔카 작업용 이렇게 그런 차들이 많다라는 거를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시세가 가장 안전빵이고 막상 방문을 하셨을 때 그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에 사실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번째로 블로그, 카페, 특히나 페이스북은 거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젊은 층 25세 미만 분들께서 클릭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30대에도 많긴 하겠지만 젊은 층에서는 뭐 10대, 20대 층에서는 중고차 이게 연령대로 이게 키워드를 쏘는 게 있어요. 어떤 시간대 이 연령대에 자동차 검색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영상과 광고를 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광고 기법을 통해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게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광고비도 들어가고 싸게 줄 수 없는 구조인데 특히나 또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탱이 당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직장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니신 사회 초년생 그리고 또 할부가 웬만해서는 거의 풀로 나오는 공무원분들, 군인분들께서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눈탱이를 치는 경우를 제가 심심찮게 많이 목격도 하고 이게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중고차 바닥이라는 게 좀 소문이 빨라요. 다 이제 상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가면은 또 다른 큰 단지가 있고 거기에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있고 야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남겼더라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 남겨먹었던 그 사람들의 입들이 간질간질한 거는
금방 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소문은 금방금방 퍼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도 생각해야 되겠고, 유비무환입니다. 예. 항상 준비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적어도 참고 정도는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9번째,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더 럭셔리 그랜저가 600만원부터 적정 시세다라고 예전부터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럭셔리 그랜저를 400, 500만원대로 구매하시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조금 키로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안 되는 금액으로 볼 차가 거의 한 대 내지는 두 대 보기 어렵고 막 한 대 끝나면은 방문하셨을 때 끝나버리고 뭐 그 돈으로 뉴 럭셔리 TG 그랜저 보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어서 더 뉴 모닝을 400에서 500에 2016년식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적정차가 밴밖에 안 나올 텐데 앞에 좌석 2개 있고 뒤에는 짐칸인 뒷좌석이 없는 그런 차밖에 못 보실 텐데 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실제로 보면은 차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가능성 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다라는 거는 엔진 미션은 좋을 수가 있는데 외판이라든가 아니면 키로수가 너무 많다라든가 그러면은 제가 얼굴 내놓고 판매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좀 제가 안내해드리는 적정 시세를 제가 물론 100점은 아니겠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적정 키로수 1년에 10,000km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이 차 자체가 원래 장거리 위주로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정 시세로 짧은 키로수를 보시면은 차들이 원래 그 용도로 사용했던 차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짧은 키로수의 차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시트 상태며 차량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경차는 될 수 있으면 5만 킬로 전후로 5만 킬로 밑으로 보시는 게 좀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온 차예요. 그리고 또 준중형, 중형 차들은 1년에 적어도 15,000km 이상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차로 구하시는 게 아무래도 상태가 좀 적정합니다. 라고 아무리 안내를 해드려도 2016년식에 뭐 15만 km면은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5만 4를 나누면은 1년에 4만 km 정도를 탔던 차들은 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이고 타시는데도 소모품 교환 주기가 빨리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좀 제가 얼굴 내놓고 팔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면은 다른 데서 구매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구매 방법이 아닐까 라고 제 경험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이제 전화가 좀 오다 보면은 좀 인연이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원래 예산은 있고 근데 그 예산에 맞춰서 좋은 차는 사고 싶고 라고 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제가 돈이 없으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좀 별로 싫어하기도 하고 좀 원래 그 금액에 맞춰서 적정 키로수의 적정 차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지고 나중에 저랑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문제 있다고 전화 오실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 텐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금액으로 고직스럽게 높은 차량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시세, 적정 키로수, 적정 차량을 인기 색상으로 될 수 있으면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10번째, 중고차 구매할 때 여러 지식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적정 시세를 공부만 하실 수 있다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중고차는 광택을 해서 실내와 외부 어느 정도 이상은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만 하는 건데 그게 깨끗하다고 돼 있다고 해갖고 맨 마지막 보면은 차가 들어온 날짜가 막 9월달 이래요.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4개월이 반 이상 넘어가는 건데 왜 안 팔렸을까? 금액도 메리트가 있고 그런데
왜 안 팔렸을까?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를 그 분께서만 보셨을 리가 없고 인기 차량인데 다른 분도 보셨을 텐데 왜 안 팔렸을까요? 4, 5개월 동안. 이 전산에서 제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팔리면 지워집니다. 바로. 계약 처리가 되면 바로 제 사이트에서도 없어지는데 왜 아직도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생각난 대로 11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좀 이제 말씀드릴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3, 4, 50까지는 금방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11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한 4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키로수 많은 중고차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진으로는 깨끗한데 막상 보면 구매하시더라도 구매하시라고 해도 제가 소비자께서 어차피 안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스크래치, 문콕 심하고 그 다음에 시트 찢어지거나 아니면 차 상태가 뭐 어디가 안 좋고 뭐 라이트라든가 뭐 돌빵, 유리 돌빵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누유가 좀 있다라든가 뭐 어차피 사시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분께서 알아서 안 사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엄청 적정 키로수가 평균 키로수가 연식당 이렇게 연식에 맞는 키로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이제 판매하기가 좀 서로 구매하시는 분도 어려워집니다. 금액이 꽤 저렴해지는 메리트가 키로수가 많은 차가 있긴 한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원래 깎이는 금액에서 더 깎아달라고 하셔도 차가 여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깎아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라고 하셔도 깎아줘봐야 10만원 정도 그조차도 힘들 때가 종종 있는데 10만원 정도는 빼주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손님이 요즘에 이제 잘 팔리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손님 붙었을 때 좀 빼주세요 라고 하면은 20만원씩이나 빼주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가끔은 될 때도 있고 뭐 3, 40만원 더 빼달라 예를 들어서 480에 팔아야 되는데 400까지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냅두라고 하지. 그래서 여하튼 키로수가 많은 중고차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는데 깎아달라고 해도 더 많이 깎아주지는 않고 키로수가 많은 차도 깨끗한 차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량은 소모품 교환 주기가 나중에 늦게 도래할 경우가 많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량은 시트며 모든 성능이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키로수 짧은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거지 키로수 많은 차 저렴한 차량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적정 시세가 아니니 조금 더 예산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안 오시고 다른 데 가시고 그런 분들은 좀 잘 사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떠실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키로수 많은 차를 아예 안 팔아본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상태를 보고서 팔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문제는 아직 없었었는데 아무래도 확률상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바깥에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시트가 그 도로가 노면을 잘 보면은 크랙 까져 있는 부분, 패인 부분, 방지턱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거리마다 오른쪽 우회전 할 때마다 방지턱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딱 하다 보면은 나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브레이크 많이 탈수록 브레이크 패드도 브레이크 뭐 드럼 해갖고 뭐 밑에 덜거덕거리는 뭐 활대 링크, 로우암, 뭐 등속 조인트 뭐 이런 부분은 좀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뭐 그 쇼바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누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차라는 게 뭐 고쳐야 될 게 굉장히 알고 보면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알고 보면은 좀 많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소모품 교환 주기가 많이 도래를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운행 중에 막 차가 막 고속 주행 시에 떨린다, 뭐 저속 주행 시에 떨린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휠 바란스 내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라이먼트, 예, 얼라이먼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축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도 좀 있을까봐 좀 두려워하시고 막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로
차 운행했는데 차가 이상해요 라고 전화가 오면은 제 마음도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키로수가 이게 고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구매하시면은 사실 뭐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고치다 보면은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 다음에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이것만 해보면 뭐 50만 원 금방 뚝딱이고. 아무튼 좀 이제 키로수가 짧은 차로 보시는 게 여러모로 나중에 어차피 되팔 때 그만큼 가치를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짧은, 아예 엄청 짧은 차 말고 그냥 1년에 10,000km 정도, 15,000km 정도 탄 적정 차량을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되팔 때도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비싸게 괜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의사항 안내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지 또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500만원으로 살만한 중고차 알아보기 앞서서 이 환경 설정 기본값의 빵원 이거를 50만원 건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차들이 지금 505만원 올류모닝 디럭스 이 차량이 지금 바꿨을 때 여기서 딱 하면은 올류모닝 디럭스 이 차량이 550만원이 된다는 거죠. 555만원 그쵸? 이 차량이 9014 이 차량이 505만원이었었는데 555만원 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시 빵으로 돌리면은 이 올류모닝 디럭스 9014 차량 555만원에서 505만원으로 이렇게 바뀐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환경 설정 이게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기능이 왜 있죠?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기능이 만약에 없다면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내지는 굉장히 불편하시고 생계가 갑자기 확 어려워질 게 뻔하니까 이거를 예전부터 못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많은 딜러분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금액으로 한번 어떤 차가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를 통한 전산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구매하실 만한 차량을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경차로는 올류모닝 좋은 등급에 적당한 키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뉴모닝을 만약에 500에서 600 사이로 보시려고 하신다면은 낮은 등급에 다소 평균 키로수보다 좀 높은 키로수를 보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과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더 위에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시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 밴, 올류모닝 밴, 더뉴 모닝 밴은 400만원대로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형, 준준형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엑센트 신형은 낮은 등급에 다소 높은 키로수 내지는 비인기 색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아반떼 MD는 낮은 등급 뭐 럭셔리라든가 뭐 디럭스 다소 높은 키로수의 비인기 색상으로 이렇게 조금 낮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무사고 기준으로. 아반떼 HD는 좀 과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 뭐 키로수 짧은 거를 이제 만약에 보게 되면은 5만 킬로 전후로 뭐 5만에서 10만 사이로 다소 조금 이제 높은 등급 매우 낮은 키로수 그리고 인기 색상 블루투스 있는 거 스마트키까지 있는 걸로 다 맞출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올류 프라이드는 높은 연식 애매한 키로수 예를 들어서 10만 전후 이 정도의 인기 색상으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크루즈 쉐보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14년 이하는 미션 때문에 비추 드리고 있습니다. 이 500에서 600 사이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미션 때문에 좀 이제 5대 중에 4대 정도는 미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대 중에 한 대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률적으로 80% 이상 미션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는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SM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 삼성자동차는 대부분 닛산 부품을 썼던 그런 차들은 대부분 내구성도 좋고 누유라는 고질병들이 좀 있지만
S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르노로 바뀐 이후에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수입차 수준으로 좀 비싼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식 키로수 대비 가격은 좀 매우 저렴해서 더 찾으시는 분들은 좀 많으신 편이긴 한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준형을 구매하기 순수차값만 500만원은 언제나, 제가 5년 전에도 그랬고 중고차를 처음 시작한 12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애매한 금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형과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을 잘 나가기 때문에 금액대가 이 금액대부터는 좀 잘 안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키로수가 많은 차를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수출을 엄청 항상 잘 나가는 편입니다. 소형 준준형 같은 경우엔. 그래서 키로수가 많고 좀 이제 저렴한 차를 보기보다는 키로수가 짧고 뭔가 이제 내용이 좀 안 좋으면은 그때 저렴해지는 거지, 항상 좀 500만 원대의 소형 준준형 차를 구매한다라는 거는 언제나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로체 이노베이션, NF 소나타 트랜스폼, SM5 뉴 인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대로 엄청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500만 원대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찾으시는 SM5 신형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연비가 좀 많이 안 좋다는 평이 있고, 역시나 르노 삼성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수입차 수준으로 좀 안 좋다, 좀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YF 소나타와 K5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상 세타2 엔진의 고질병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뭐 이제 리콜되는 대상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터보나 2.4만 해당이 되고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굴러다니는 2.0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를 아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YF 소나타 K5를 5, 6, 700만 원대로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 차라리 돈을 좀 올리셔서 K5 같은 경우에는 더뉴 K5 정도면은 1100부터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그 다음에 YF 소나타 다음 거 거의 디자인 비슷하게 생긴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대충 8, 900선부터 스물스물 나오는데, 적정 시세는 900에서 1100 사이고 구매하실 만한 차 대수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올려서 더뉴 K5를 보시는 게 나은데, 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중형차를 판매할 차는 말리부는 또 미션 때문에 문제고, 뉴 SM5 신형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 연비 안 좋고 수리비 비싸고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 YF 소나타 K5 같은 경우에 세타2 엔진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때문에 500에서 1000만원 사이의 중형차는 아쉽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괜찮은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렇겠지만, 연식상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SM5 플래티넘이나 SM5 노바가 그나마 조금 추천할랑 말랑한데, 역시나 누유가 좀 고질적이고, 그리고 또 역시나 수리비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고, 좀 생각보다 과하게 좀 비싼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500에서 1000만원 사이에 중형차는 아쉽게도 단 한 종류도 중형차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보자면은 SM5 노바라든가 SM5 플래티넘이 그나마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괜찮은 차가 한 대는 인천에 있고, 한 대는 수원에 있고, 한 대는 용인에 있고, 뭐 한 대는 평택에 있고, 뭐 이렇게 4대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시려고 한다면은 SM5 플래티넘이나 노바가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좀 대수가 넉넉하지 않은 점, 누유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고질적인 점, 연비가 그 수리비가 조금 매우 비쌀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차로는 그랜저 TG 뉴럭셔리, 그리고 더럭셔리 그랜저가 500만 원대도 나오긴 할 텐데, 더럭셔리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적정 시세가 제 생각으로는 600만 원대부터는 보셔야 좀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랜저 TG 뉴럭셔리 같은 경우는 2008년식에서 2009년식 정도 사이에 나왔던 TG 그랜저랑 거의 흡사한
거의 뭐 대로등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등 조금 바뀌고 그릴 조금 바뀌고 뭐 이제 그 정도밖에 거의 없어요. 그냥 TG 그랜저나 마찬가지인데 좀 아쉬운 점은 차가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원래 TG 그랜저와 이게 호환이 되는 그런 부품들이 좀 몇 가지 없는 경우도 있어요. TG 그랜저는 TG 그랜저 부품 따로, 뉴 럭셔리 TG 그랜저는 뉴 럭셔리 TG 그랜저 부품 따로 이렇게 나눠져서 중고 부품을 좀 수급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제가 단점으로 느꼈습니다. 작년 2019년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900만 원 이하의 주요 SUV는 제가 웬만해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싼, 주요 차량이 투싼, 뉴 스포티지,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C, 로디오스, 그랜드 카니발 등등 해서 차가 있는데 뭐 QM5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트렉스도 있을 것이고 올란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미만 차들은 역시나 그 미션들이 보령 미션이라고 해서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점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뭐 700만 원대 올란도를 구한다라는 그 문의도 좀 덜어왔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13년 미만의 쉐보레 차량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적정 시세는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14년 이후로 보셨을 때 1050부터는 봤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대충 950, 1000부터 시작인데 그 금액으로 딱 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차도 없을 수 있고 한 대 딱 있다고 해서 봤는데 그 차가 약간 좀 애매한 그 이제 구매하지 못할 가지수가 한 3가지 이상 정도 있으면은 구매가 잘 안 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정선으로 웬만큼 보시려면 1100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미션, 터보, DPF 매연 저감 장치, 부식, 누유 등등이 제가 안 팔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뭐 어떤 차는 미션만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미션과 터보 동시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차는 미션과 DPF 매연 저감 장치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50만 원은 그냥 뚝딱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만약에 예상하고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150만 원 정도를 추리를 하시면은 나을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말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막상 그게 당한다는 느낌이 만약에 내가 원래 이렇게 안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괜한 돈을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정 시세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DPF 매연 저감 장치, 미션, 터보, 부식, 누유 때문에 이런 증상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액 순서대로 쭈루룩 볼 텐데 올류 모닝만 보고 더뉴 모닝만 보고 이런 것보다 일단은 쭈루룩 봐야 될 텐데 페이지 수가 21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5페이지씩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42페이지 정도면은 좀 시간이 그래도 길다고 하더라도 못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올류모닝 디럭스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은 성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진보다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있으면 재성능 받았다 내지는 좀 오래됐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사기간이 내년 6월 5일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렌트 이력 없고 요번에 들어왔을 확률이 높은데 맨 밑에 이 성능 점검 받은 사진 근방에 이게 들어온 날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성능 4개월이 지나서 들어온 지 4개월이 지나서 재성능을 받은 날짜라고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쭈루룩 다시 한번 보자면은 사고는 앞범버와 운전석 쪽 앞에 휀다 이렇게 두 개만 교환이 됐으면은 이 11번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빼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왠지 여기 8번이 사이드실 패널이거든요.
여기 8번이. 그래서 원래 그림에 있으면은 조금 이제 구매 속도도 그렇고 이 시세가 더 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겁니다. 게다가 또 미션에 경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에 이렇게 미세누유가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가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션에 미세누유가 있으면은 저 같으면 그냥 끕니다. 미션이 틀 수가 있고 미션 수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끕니다. 그래서 올류모닝은 키로수들이 500만원대면은 좋을 것이다. 근데 방금 본차 같은 경우는 미션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끕니다. 요 디럭스 모델 5만 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48,719km네요. 검사 날짜는 7월 20날, 앞뒤로 한 달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환된 거는 운전석 휀다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션에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 그렇다고 해서 미션이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실물을 봤을 때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경차가 미션 쪽에 미세누유가 있는 경우가 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역시나 사이드실 패널 찌그러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지턱 넘다가 빨리 넘다가 여기 쓱 하고서 닿았고, 내지는 좀 이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아니면 좌회전을 하다가 좀 달 수가 있고, 주차하다가 돌 같은 거에 좀 달 수가 있고, 축대 같은 거에 달 수 있고 하다 보니, 초보 같은 초보 운전이신 분들은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현 상태는 여기 이런 거 좀 찍힌 거, 근데 이제 운전석 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겠죠. 근데 이제 수리가 됐으면 깨끗할 겁니다. 근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핸들 열선은 없고, 디럭스라서 시트 엉뜨 엉따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달려 있어도 혹시라도 고장 났을 때 블랙박스만큼은 원래 기존의 구성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고쳐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접이식 백밀러가 나온 그 부분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소소하고, 들어온 날짜가 1월 18일이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연료장치 관련 리콜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좋은 점인 것 같긴 한데, 사이드실 패널 찌그러짐 요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성능 점검이 깔끔한 걸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비스무리하게 있을 겁니다. 크루즈 빼고 YF 빼고 봅니다. 크루즈는 미션 때문에, YF 소나타는 엔진 때문에 빼고 봅니다. 제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사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사고라고 체크된 게 아닌 이런 차들을 찍어 보면은 사고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가 방대하고 그럴 때는 무사고라고 돼 있는 거를 보는 게 좋겠고, 신조라고 안 써 있어도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차량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조라고 돼 있는 것들은 보통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경차가 이게 77,000이면은 조금 뭔가 애매한 느낌이 조금 들랑말랑 합니다. 경차는 장거리 위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키로수가, 경차도 뭐 상관없다, 10만 킬로 넘어도 키로수 상관없어요. 뭐 사고도 뭐 큰 사고 아니면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말은, 난 무조건 싸게 사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난 좋은 차, 근데 좀 디자인이 좋은 모델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만한 구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내놓고 하는 유튜브 딜러인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 사람인지라서 많은 딜러들도 그렇고 얼굴 내놓지 않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서 하자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원래 처음 모습과 뒷모습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중고차들이 남이 탔던 차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았던 차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좀 큽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키로수가 적어도 5만 전후 정도가 이 경차만큼은 되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505만 원 막 그런 차들이랑 이거를 보면 이건 럭셔리예요. 아까 거는 디럭스였는데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말로 아주 여유있고 렌트 이력 없고 사고도 이 정도면은 뭐 소스하고 왠지 여기 뒤 휀다 이쪽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미세누가 있으니까 안 사야지가 아니고 이 부분은 너무나 의례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션 쪽이 누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누유가 있으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매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차를 봐야 되겠지만 데이터적으로는. 그리고 리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연료장치 아까 그게 리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리콜이 안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이 아예 없는 게 조금 뭔가 느낌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면 됩니다. 또 럭셔리가 또 있고 근데 이거는 7만이에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7만이고) 다 비슷합니다. 요 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좀 의례적으로 그렇다. 여기는 리콜 대상 그런 게 안 나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뭐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0만 원이면은 뭐 이제 10만 원만 깎아주기보다는 2, 30만 원 깎아줄 확률이 조금 더 크긴 한데 일단은 510 정도에 걸려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7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도 오늘 기준으로는 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사진으로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히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덧대진 부분 왼쪽이고 오른쪽 괜찮은 것 같고 후방 감지기가 여기 테두리가 동그라미가 까마다면은 뒤에 도색이 안 들어간 겁니다. 뒤에는 괜찮았었나? 근데 썬팅이 안 돼 있네요. 썬팅 하는데 한 대충 10몇만 원 들어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럭셔리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 키가 럭셔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 보통 이제 손톱 자국이 많이 있으면은 좀 이제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또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전반적으로다가 깨끗한 거를 느끼려면은 이 사진 시트 양쪽 나오고 핸들 나오고 이 전체적인 사진을 봤을 때 금액 대비 조금 차 상태는 이것도 안 지워지고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썬루프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는 것도 많은데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하니까 내용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키로수가 좀 더 짧았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으면은 이 차 보고서 별다른 거 없으면은 사고도 쉽다 그럴 만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올모닝을 500만원 정도로 좀 옵션 좋은 걸로 찾으시는 분들은 이게 일단 후보 순위에 들어가는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있고 이거는 베이지 색깔 여기 프로토 에어컨 이게 발판돼 있고 접이식 백밀러 있고 스마트 키 핸들 열선 있고 스마트 키가 있고 이것도 깨끗합니다. 요 사진도 여기를 좀 보면은 좀 사용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입니다. 검사 날짜, 렌트 이력, 사고 이력, 그 다음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점검자 의견란 보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고차 특성상 들어온 날짜 이것도 얼마 안 됐다. 이것도 조건이 거의 똑같죠? 7만 킬로. 그러니까 이것도 후보 순위에 넣으면 같은 단지에서 두 대를 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SM7 뉴아트도 500만원 선에 나온다. 2.3 프레스티지로 하는데 사고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적으로 끕니다.
아직도 한 550, 650 사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드네요. 지금 보시는 거는 수도권 전체로 보시는 거고, 사진이 있는 차량만 500에서 600 사이, 휘발유 차량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엑센트 신형 520만원 나오는데, 뭐 디젤로도 520만원 전후로 이거 비스무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달렸고, 이 엑센트 신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에어컨 있는 차량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아반떼 MD를 보기에는 600 이상 정도는 봐야 좀 안정적인데, 이게 소형차 1.4면은 1500cc 미만은 소형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은 준준형으로 들어가고, 크기에 상관없이 배기량 통해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 블랙박스는 있는데 조금 약간 후져 보입니다. 핸들 열선이 있고 스마트 키가 있네요. 옵션이 엑센트 신형치고는 좋다. 접이식 백밀러 있고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좋은데, 일단 사진을 봤으니까 검사 날짜 여유가 있고, 렌트 이력이 없고, 사고가 없고, 뭐 없습니다. 점검자 의견란은 뭐 되게 긴데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 있을 수 있다.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중고차 특성상 뭐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들어온 날짜 중요한데 2월 11일 날. 이 정도면은 연식, 키로수, 금액, 옵션을 따졌을 때, 차 색깔 따졌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탔던 것 같은데요. 에어백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 여기가 좀 눌려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타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정품 내비가 일단 있으니까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아까 스마트키도 있었죠. 스마트키, 핸들 열선, 옵션이 좋습니다. 금액 대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차가 전화했을 때 딜러가 전화하면 팔렸다, 손님이 전화하면 있다, 그래서 싸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특히나 좀 약간 부천 지역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기에 그런 우려는 좀 있지만,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레이 프레스티지가 이 가격에 있을 리가 없죠. 왜냐? 16만이니까. 경차가 특히나 뭐 터보도 아니고, 터보는 조금 이제 약간 나가는 게 시원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질병이, 차가 정말 잘 안 나가고, 귀뚜라미 소리, 뭐 벨트 소리라고 하는데, 펜벨트, 그게 안 고쳐집니다. 거의. 예. 차가 엄청 무거워요. 밟아도 110km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요. 좋은 엔진 오일을 써야 그런가. 아무튼 16만 이런 거는 제가 팔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차는 보통 5만 전후가 기분이 좋아요. 장거리 용도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00만원 미만의, 거의 뭐 2000만원 미만의 수입차들은 웬만해서는 제가 판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았을 때 그 수리비 감당이 너무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SM3 신형 무사고 신조 스마트키 선루프 내비게이션 12만 은색깔 있는데, 이게 르노 삼성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키로수는 엄청 할랑말랑, 그 다음에 연식은 좋고, 뭐 색깔 은색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휠 스크래치 좀 있고, 성능 기록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키로수가 많으면 이 정도 할 것 같아서, 검사 날짜 여유가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렌트 이력 없고, 그 다음에 사고가 휀다 하나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전 여기서 바로 내려가 보고 싶은 게 이 점검자 의견란이었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유, 아무래도 그 삼성차 특성상 누유가 없으면은 조금 서운합니다. 농담이고, 그 서운한 건 아니고, 이게 없으면은 그래도 보면 있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그냥 그럭저럭일 확률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12월 20, 1월 20, 2월 20이라고 친다면은 지금 3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됐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12월 달과 1월 달의 차가 정말 심각하게 안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볼만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좀 실제로 봤을 때 감당이 될 건지는 실제로 안 봐도 미리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콕이 있는지는 사진에서는 안 보여요. 이 밑에 먹었는지, 이런 밑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유리 돌방도 안 보여요. 실제로 보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조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후방 카메라는 깨끗하게 나온다. 근데 밑에 범버가 나오는 게 좀 기분이 좋은데, 그래야지 좀 바짝 붙이기가 좋은데, 이거는 약간 카메라가 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내비가 괜찮느냐, 운전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미리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금액이 싸니까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포르테를 찾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갖고 몇 번 더러 판매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부식이 있는 차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가 절감된 부품을 많이 사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프레임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식, 그리고 또 누유, 이 세 가지가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닌가. 물론 모든 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판매했을 때 좀 안정성이 조금 약간 좀 애매하다. 어떤 거는 쇼바가 문제가 있어갖고 수리비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판매하기가 포르테 쿱 포함해갖고 조금 애매한 차다. 뭐 팔 차도 아니긴 한데 돈이 좀 들어가는 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MD 사기보다는 조금 약간 저렴한 듯한 느낌은 드는데, 수리비 뭐 이것저것 하면 아반떼 MD가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HD는 350에서 450 정도가 적정 시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가 원래는 포르테였는데 포르테가 중간에 살짝 희미해지고 바로 아반떼 MD나 액센트 신형, 거기 바로 다음으로 K3랑 더 뉴 아반떼인데, K3는 풀 체인지가 된 모델이고 더 뉴 아반떼는 아반떼 MD에서 살짝 바뀐 모델이라, 메리트로 치면은, 인기도로 치면은 더 인지도가 있는 거를 치면은 K3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약간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이 아반떼 AD 1200, 한 대충 50만원부터 150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더 뉴 K3는 조금 약간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아반떼 AD에서 바로 올류 K3로 넘어가고, 올류 K3 위로 가기에는 이제 준준형은 새 차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르테는 좀 게르기다, 애매한 차다, 안 팔기도 뭐하고 팔기에도 조금 이제 대수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반떼 HD, 아반떼 MD, 뭐 K3 이런 준주형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뭐 부천, 김포 안에서 좀 괜찮은 차 고를 만한 그런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은데, 포르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아반떼 HD로 가든가 아반떼 MD로 가든가, 아니면 돈 좀 더 주고 K3로 가든가,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11만 킬로 경차치고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는 딱히 이거 단순이라고 돼 있잖아요. 휠은 이게 검사 기간은 임박했고, 렌티로가 없고 튜닝 없고, 사고는 이것 때문에 유사고,
누유는 특별히 없는데 동력 조향에 미세누가 있기 때문에 연식 2키로수 치고는 리어 패널의 손상 뒤 지지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까지다. 요렇게 받았네. 요렇게 들어온 날짜도 조금 애매하다. 키로수는 너무 좋은데 조금 애매하네요. 적정 차량 아까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퍼 안 팔고 요거 하기에는 아까 그 510만원짜리 올류모닝 럭셔리 2대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럭셔리 그랜저가 500만원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키로수가 많아요. 키로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 뭉툭한 이 부분 HG 그랜저랑 TG 사이에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차도 좀 멋들어지게 이쁘게 나름 생겼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기간 임박했고 뭐 이거는 못 살만한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임박한 것보다는 좀 여유 있는 게 낫고 저기 밑에 지나 빨간색으로 있으면은 체크된 건 뭐지? 들어온 날짜가 밑에가 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능 기록부 받은 날짜가 들어온 날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사고가 조금 있네요. 뒤에도 그렇고 앞뒤로 사고가 있으면은 좀 이제 다른 거 보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거 이건 무사고 체크 안 됐으니까 그냥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단순도 체크 안 하는 거고 무사고라고 써놨는데 막상 체크해보면 유사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가 있는 건지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성능 기록부 볼 때 이렇게 메모를 찍어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차를 고르는 게 좀 순서고 제 방식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하죠. i30도 500만원대 있는데 i30는 350에서 한 500만원 사이 정도 보시는 게 좀 적정치세가 아닌가. 이건 이 금액 치고는 키로수가 좀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찍을 만한 게 이건 괜찮다 뭐 이런 게 다 10만이고 키로수들이 많다 보니까 7키로수에 530 차라리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게 39,000인데 뭐 문제 있어서 안 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가 깨끗할 확률이 커요. 더 상태가 컨디션이 엄청 좋을 확률이 큽니다. 이게 직물이네. 내가 또 옵션이 SE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가 뭔가 투박하고 뭐가 없어 보여요. 키도 스마트 키가 아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옵션이 너무 없다. 여기서도 찍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여요. 완무 그나마 이게 좀 보이네요. 완무라는 거는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이에요. 사진 보면 스마트 키가 있다라고 돼 있네요. 접이식 백밀러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게 패널이 조금 나갔나 좀 바래 보입니다. 좀 연해 보여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스마트 키가 그래도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만 보이면 되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썬루프도 있습니다. 청색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이게 너무 진화 있어요. 이런 거가 좀 별로라는 거죠. 이게 갱신이 돼 있어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크루즈는 미션 때문에 이거 109,000 500만원 연식 이 정도면은 괜찮고 디자인도 조금 최신 디자인 느낌이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조금 느낌이 그래요. 시동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깨끗하긴 하네요. 여유 있고, 내년 렌트 없고, 사고 없고, 누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삼성 차니까. 뭐 없네요. 들어온 날짜도 소소합니다. 뭐 이런 거. 내비만 뭐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트 여기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긴 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이고 하니까. 열선도 이렇게 있고. 성능 봤습니다. 1월, 12월 10날. 2달 정도. 여기선 더 찍어볼 게 딱히 안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반떼 MD가 엄청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제 530만원대면은 언제 끝날지 참. 이게 페이지당 괜찮을 만한 거 딱 한 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프라이드 좀 애매하고 7만 로치 이노베이션. 이게 LEX면 좋았을 텐데 LX 기본형이라 금액이 좀 약간 사진도 이렇게 몇 장 없으면은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요것도 경차치고는 키로수가 좀 애매하고. 더 넥스트 스파크는 600부터는 봐야 됩니다. 못해도. 제 기준으로. 용도이력 없고 무사하고 SM7 뉴아트 썬루프가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이건 뭔가 느낌이 좋을랑한데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나오고 휠도 깨끗하고 키로수도 이 정도면은 1년에 10,000km도 안 탄 거니까 이게 진화했다 라고 하는 거는 역시 다 좋아 보였는데 왜 안 나왔을까? K7 2.4 같은 경우에는 세타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2.7이니까 2700cc니까 근데 키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썩 느낌이 오는 게 없었습니다. 느낌이 오는 거. 이건 5만이니까 540. G 색깔. 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배경이 이래서 그렇지. 배경에 속지 말자 라는 겁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한 편인 것 같고 조금 약간 야외라서 그런가 바래긴 한데 그리고 또 사제 내비게이션 매립이 조금 약간 이렇게 베젤이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핸들 열선이 있네요. 키로수는 좋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스마트 키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딱 대충 보면 키 이렇게 삐져나온 거 보이죠? 스마트 키가 있었으면 사진에도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도 좋다. 다 좋을까? 근데 여기 휠 캡이 씌워져 있는 것들은 좀 깡통일에 있는 거니까 약간 좀 아쉽다. 크게 아쉽다 라는 겁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휠 상관없어요. 상태만 좋으면 돼요. 골라줘요. 라고 하시는 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그 510만원짜리 럭셔리 2대 그게 옵션도 좋고 하기 때문에 2대 중에 한 대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둘 다 흰색이랑 베이지 색깔이었으니까. 뉴 SM3 신형 13년식, 1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킬로 전후로다가. 근데 여기 흡기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팔기가 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순정이 좋아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 500만원대 소울도 좀 나옵니다. 500에서 600 사이에 괜찮은 소울이, 레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500만원 선에는 소울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은 물론 1000cc랑 1600cc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용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울이 조금 더, 약간 더 밟았을 때도 더 치고 잘 나가고 하기 때문에, 소울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울도 인기가 없진 않아요.
SM5 플래티넘도 500만원 선에 나오는데 이 키로수는 조금 누리도 그렇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SM5 르노 삼성의 SM5 플래티넘이라든가 SM5 노바 같은 경우에는 대충 키로수 5만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그나마 안정적이다. 그래도 누유는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많이 막 줄줄 새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막상 보면은 좀 비치는 정도. 조금 뭔가 몇 방울 떨어뜨리고 먼지 좀 이렇게 살짝 뿌린 듯한 느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F 절대 매입도 안 하고 판매 절대 안 할 겁니다. 올류 프라이드 7만 이 정도는 돼야 휠은 원래 이 휠이 아닙니다. 사지를 껴맞긴 했는데 내비게이션 뭐 없어도 후방 카메라 용으로 근데 뿌옇다 라고 하면은 여기 후방 카메라에 약간 그 컴파운드라고 해서 마트에서 팝니다. 치약같이 돼 있는 부분을 전동 드릴에다가 면장갑 꽂고 거기에다가 치약처럼 짜낸 다음에 힘으로 말고 그냥 이제 문대는 거죠. 적당한 힘을 통해서 깨지지 않게. 그렇게 되면은 요게 굉장히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자리 이 정도면은 좀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편인 것 같고 여기도 깨끗한 편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검사 기간은 지났어요. 근데 상사로 차가 있으면은 보통 잘 안 해놓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미세는 있어도 뭐 못 볼 정도 아닌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적어놨으면은 조금 진행이 됐을 수 있으니까 이 게스켓 커버 뭐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11만원 정도 9만원 11만원 정도 부입니다. 들어온 날짜 1월 9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형차 1.4면 소형으로 들어갑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옵션도 쏘쏘하니까 아까 스마트 키가 있었나? 따로 나오진 않았어. 키로 돌리는 거네요.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그냥 차라리 출퇴근용으로 그냥 공간도 적당한 공간 하기에는 좀 이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고속도로 톨비랑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레이보다는 올류모닝이 좀 나가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레이는 차가 밟는 대로 너무 안 나가갖고 터보는 또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터보 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레이 근데 몰아보셨다 라고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소유를 해서 막상 타보면은 너무 답답한 점이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거리용으로 고속도로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레이 같은 경우에. 소울 500만원대 괜찮은 차 많이 나옵니다. 색깔이 조금 이게 아쉽긴 한데 뭐 흰색, 베이지 색깔 뭐 충분히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차. 성능도 뭐 쏘쏘할 거예요. 렌트 1억 없고 튜닝 없고 근데 이건 사고가 좀 이렇게 있구나. 기분적으로 다른 차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타 W 500만원대 나오는데 뭐 최저가 도전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엔진은 세타 엔진이 아니고 누 엔진입니다. CVVL 엔진. 사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 더 블리언트는 900만원대부터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뭐 500만원대 있는데 좋겠습니까? 키로수 이렇게 많은데. 좋을 수도 렌트 있고 사고 이렇게 있어야 이 금액이지. 그게 정상이지. 쭉쭉 가겠습니다. 괜찮은 차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알피오 이게 18만이니까 올리모닝 베이지 전체적 느낌 깨끗합니다. 키로수 5만이니까 하이패스 룸밀러 열선 있고 디럭스니까 뭐 스마트 키는 없겠죠. 다 노멀해 보입니다. 성능도 이 정도면 뭐 괜찮아야죠. 뭐 없고 뭐 미세누이 있는데 뭐 고칠 정도인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들어온 날짜 2월 11일 내용 좋습니다. 체어맨 키로수 너무 많아요. 19만 20만이라고 거의 보여집니다. 좀 안정적이지 못한 500만원대는 항상 좀 애매해요. 트랜스폼 사기에 550이면 비싼 느낌이고 아반떼 HD도 되게 비싼 느낌이고 뭐 옵션이야 좋겠죠. 이건 원래 시트가 이게 아니고 씌워놨습니다. 이렇게 보기 안 좋죠. 뭐 썩 마음에 들만한 게 안 나오긴 하는데 뭐 한 대 한 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건 키로수가 너무 좋다. 가죽 시트 깨끗하고 사용감은 좀 있지만 엄청 깨끗합니다. 27,000이니까 검사 기간은 지나 있습니다. 뭐 없고 이건 있어도 뭐 근데 27,000인데 이게 있다. 11월 8일 이게 럭셔리면 모를까 스마트 키 있고 금액이 아무리 27,000이라고 해도 좀 애매하네요. 누유도 좀 있고 K5 안 팝니다. 매입도 안 하고 제 기준으로 너무 안 좋다는 판단을 했어요. 한 6대 7대 중에 한 4대 정도가 그래 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 나머지 2대도 한 번쯤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아베오도 부식 누유 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문 열고 닫는 이게 너무 구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차는 올유모닝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한 대충 럭셔리 정도 스마트 키도 있고 키로수는 600에 가까워질수록 올유모닝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5만에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더뉴모닝은 키로수가 좀 10만 가까워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세는 550에서 700 사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뉴모닝 같은 경우에. 그 스파크 구매하시기에는 다소 좀 쓰잘데기 없이 비싸진 느낌. 혹은 좋은 조건의 스파크. 지금 샘플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지. 개별적으로 보면 좋은 게 있을 겁니다. 더 넥스 스파크 구매하시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키로수가 다 많은 것밖에 안 되고, 경차는 키로수가, 많은 차는 비춥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위주로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품적인 내구성들이 소모품 교환 주기가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밴, 올유모닝 밴, 더뉴모닝 밴 같이 뒷자리가 없는 뒷자리가 적재 공간인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괜찮고 좋은 차 구매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형, 준중형, 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액센트 신형 괜찮은 거가 아까 나왔고, 모더니 스마트키 있고 한 차량이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있는 차량이 액센트 신형 나왔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형은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랜저 TG 뉴럭셔리도 볼만한 거 아까 본 것 같고, 키로수가 좀 15만 가까운 더 럭셔리 그랜저 아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다. 올류 프라이드도 아까 볼만 했었죠. 올류 프라이드도 500에서 600 사이에 볼 차들이 좀 10만 이하로 보실 수 있는 차가 더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럭셔리보다는 디럭스 스페셜이 키로수 이 정도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5페이지씩 넘기다 보니까 그렇지, 그 차량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레이펜 나왔는데 560만원에 7만 킬로 이 정도면은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렌트 이력이 있고 사고는 뭐 크진 않긴 한데 누유가 2개씩이나 있고 이게 경차들이 누유가 덜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1월달 그러니까 좀 비추고 고르다 보면은 뭐 이런 차들 99,000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왠지 좋을 느낌인데 연식도 그렇고 뭐 없고 누유 아까 2개였었는데 하나 여기도 특별한 내용 없고 1월 8일이라더라고. 차라리 이게 더 키로수가 더 많긴 한데 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데이터적으로는. (2.4) 이거는 좀 별로예요. 2.4 키로수도 많아요. 소울은 많이 나옵니다. 500만원대 570까지 주고 소울 사기에는 좀 그런데 몇십만원 더 주고 차라리 좋은 차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휠도 훨씬 더 이뻐진 휠, 요것도 내비게이션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후방 카메라 볼 용도인데 이게 왜 뿌였니? 저게 좀 아쉽네. 그래서 안 보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초점이 나온 것 같은데. 여하튼 후방 카메라 바꾸면 될 수도 있고 키로수가 너무 좋으니까 성능도 보면은 소소할 겁니다. 검사 날짜는 임박한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없고 누유는 웬만해서는 10년 정도 되면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당장 안 고쳐도 뭐 타는 데 지장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고친다면은 대충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는 중고차 특성상 의례적으로 적어 놓은 것 뿐이고 들어온 날짜 11월 말이면은 12월 말 1월 말이면은 2달 조금 지난 거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아트 이제 500 후반 정도 되니까 스물스물 나오네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있다. 이건 거의 뭐 작업용 차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팔렸지? 그 안에는 보통 다 팔리는데 이 딜러 전산이 있어도 특히나 경험상 인천이나 부천에서 조금 애매한 차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저렴한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SK 엔카 작업용 차량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완전 무사고 썬루프 빠진 풀옵션 차량 내외관 깨끗. 근데 뉴 오피러스가 500만원대면 오피러스 프리미엄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옵션 끝내준다. 전방 감지기.
뒤에도 전동 시트가 있고 열선 있고. 깔끔합니다. 뭐 없고 검사기간 조금 남았고 누유 없다?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 누유가 있어도 저렇게 없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날짜도 괜찮고 키로수 괜찮고 대형차 보시는 분 이거 봐도 되겠는데 연식이 좀 아쉽지만 키로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 차 사면은 한 4, 5년은 탈 수 있습니다. 1년에 대충 100만원 느낌으로. 일 1년에 10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도 안 하는 거죠. 한 달에 10만원도. K3가 이 가격에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못 팝니다. 15만 킬로 키로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고도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맞죠? 앞뒤로 이게 빨간색으로 체크되면 더 도드라져 보였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 저렴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15만 완무 렌트력 있겠지. 2020년 많이 남았네. 렌트력 없고 사고 없고 렌트력이 없다. 튜닝도 없다. 후드 탈부착 뭐 이 정도야. 드론 날짜. 아 근데 키로수가 조금 이 차도 일단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오시진 마시고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아도 될 만한 차인지. 스마트 키도 있고 일단 엔진이 좀 불안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 차가 이게 뒤에 이 등이 잘 나가요. 멀쩡한 차가 물론 더 시중에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 좀 급조해서 브레이크 등을 만든 건가? 이게 나가 있는 이 안쪽이 나갔던가 이 바깥쪽이 나갔던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보이니까 그리고 또 성능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렌트 이력이 없으니까 검사 기간도 조금 남았으니까 금액이 싸니까 혹시라도 뭐 100만원짜리 수리비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싸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싼 거다. 이건 키로수가 애매해요. 키로수가 경차 치고는 똑같이 이건 15만이고 이건 10만인데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중형의 15만이고 이건 경차의 10만이기 때문에 전 이게 조금 더 약간 불안합니다. 더 뉴모닝 스마트 570 더 뉴모닝이 550부터 650 정도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옵션이 많이 빠집니다. 깡통휠에 휠캡만 씌워져 있는 거, 직물 시트, 소울은 많이 나옵니다. 뭐 찍어보나 마나 500만원 550 전후면은 그냥 뭐 살만한 거 나올 겁니다. 전보다는 후가. 네. 레이 프레스티지가 나오는데 레이 프레스티지 정도는 금액대가 적정 시세가 550부터 800 정도 사이가 적정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럭셔리 정도 되면은 대충 650 전후 이 정도는 봐야 좀 키로수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조금 레이는 대충 650, 750 사이 정도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는 750부터 850 사이 정도가 이제 적정 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더럭셔리 그랜저도 17만 정도니까 조금 이제 키로수가 좀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더럭셔리 그랜저 시작가는 대충 600부터 시작은 하는데 괜찮은 거 보려면 700에서 800 사이 정도는 봐야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 금액 550 전후로 구매하기에 좀 안정적인 차는 이 더럭셔리 그랜저 밑에 뉴럭셔리 TJ 그랜저를 보셔야 좀 깨끗하고 상태도 괜찮은 차량을 보실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류 프라이드 또 나왔고 USM5는 이제 한 6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키로수는 10만 미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만 5천 뭐 이 전후로 해서 키로수 좋은 차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유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연비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 수리비도 조금 이제 막상 나오면 비쌀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잔고장도 조금 이제 덜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이제 8만원 차가 없으니까 이 가격대에 그래서 좀 추천해드렸었는데, 이런 점은 알고 사셔야 된다라는 점을, 뭐 엔진 미션은 뻗지는 않으니까 누유가 좀 있고 나중에 수리도 뭐 엄청 빈번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잔고장이 덜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500에서 1000만원 사이에 중형차 팔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제네시스도 이 금액대는 다 키로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디럭스고 아반떼 MD. 아반떼 MD 적정 시세는 650에서 750 사이면은 좀 괜찮은 차. 스마트 키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흰색에 검정색에 이런 차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반떼 MD를 800 넘게 주고 사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추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탑이면 풀옵션 차에, 근데 이게 휠이 안정적이지가 못하다. 정품 이게 있고, 근데 못 살 것까지 이게 지나있잖아요. 날짜 보면은 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매가 아니다. 더 자세한 거는 500에서 600 사이로 제 위에 있는 클린카즈.com에서 이게 봐주시면은 딜러 전산, 지금 보시는 이 딜러 전산이랑 거의 내용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자면은 95% 정도는 대부분 금액들이 맞은데,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차예요. 지금 제가 금액을 올려놓은 금액이 이게 딜러 전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인데 저는 740에 걸어놨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사이트에는 790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환경 설정 건드린 게 아니고 이게 가끔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차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면은 지금 딜러 전산에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차들이 대부분 다 제가 갖고 있는 차량들이 아닙니다. 중개 알선을 하는 건데, 많은 매입하시는 딜러분들은 따로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하는 작업을 웬만해서는 하진 않습니다. 거의 매입하는데 하루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거나 광고비를 투자해갖고 엔카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매입하시는 분들이 매입 광고도 따로 나가고, 아니면은 경매로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경락 수수료 내고, 차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엔카까지 나가기에는 광고비 부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중개 알선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맡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라는 점, 중개 알선을 통해서 좋은 차를 이렇게 판매하는 게 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차를 판매하면은 차가 안 좋아도 조금 이제 약간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조금 더 구매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낫다, 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오늘 500에서 600만 원대 이제 주의사항의 힘을 좀 오늘 좀 줬고, 그 다음에 어떤 차가 있는지 대충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경차, 소형, 준중형, 중형, 그 다음에 대형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뭐 중간에 뭐 QM5도 휘발유 차가 있었고, 이런 SUV 차량을 용도를 구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대안으로 휘발유 SUV를 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 3주 쉬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모르겠어요. 좀 항상 좀 쉬었다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자주 올릴 경우가 예전에 잠깐 있었다가 또 쉬었고, 그리고 또 늦게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옆방과 옆방이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무실로 옮겼는데,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단지에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게 좀 마음 편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좋은 데는 아니더라도 환경을 좀 갖춰서 환경 탓하지 않고 좀 목소리 톤도 예전과 달리 좀 힘을 내서 좀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껏 지금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녹화하는 시간이 힘껏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하루에 한 편씩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편씩 이렇게 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하고 못 하겠고요. 제가 자주 올려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해주신 분들, 뭐 구독하긴 해주셨는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내지는 댓글로 문의나 이렇게 댓글로 응원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하라고 꾸중도 좀 해주시고, 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꾸중을 좀 많이 해주셔도 제가 겸허히 하겠습니다. 그 댓글도 문의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일요일에는 이제 또 교회를 갑니다. 네. 또 어떻게 가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축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그 팀이 4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요일은 또 제가 교회 갔다가 또 축구하고 좀 책상에 붙어있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최대한 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많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금방 은 아니더라도 조금 한 1년 정도만 버티면은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밑바닥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앞으로 더 영상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매번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 또 신속하게 또 자주, 게다가 또 다 제가 아는 모든 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